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주택 10만 호 공급을 총선 3호 공약으로 내놨네요. 예, 민주당 오늘 국회에서 총선 공약 발표식을 열고요. 그 청년 신혼 맞춤형 도시를 통해 주택 1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주택 10만 호는 그러면 청년 맞춤 신혼부부까지 포함입니까? 예, 청년하고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다. 이런 판단으로 했다는 설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3기 신도시의 뭐 지하철이나 GTX 역세권 같은 교통 중심지에다가 뭐 청년 벤처타운하고 신혼부부 특화 단지를 짓고 뭐 청년 신혼주택 5만 호를 공급하고 그리고 전국에 또 광역 및 지역 거점 도시 구도심을 재생하고 택지 개발해가지고 4만 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울하고 용산 등 주요 이제 코레일 부지나 이제 국공유지에도 1만 호 뭐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어쨌든 보통 아파트보다 싸게 공급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금리를 낮추고 상한은 확대하고 뭐 상한 기간은 연장하는 뭐 청년 신혼부부 전용 뭐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 뭐 그리고 2022년까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 이제 공공주택 공급하고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집권 세력이니까 이런 공약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정당들도 총선 공약을 내놨죠. 예, 오늘 확인된 건 이제 한국당하고 정의당인데요. 한국당은 검찰 공약을 또 내놨어요. 예. 이제 검찰총장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대통령 임기 5년보다 이제 길게 했죠. 그리고 검찰 예산을 법무부에서 독립시켜가지고 개별 편성토로 가겠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제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최고임금제, 이른바 살찐고양이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보수는 최저임금의 5배, 그리고 공공기관은 7배, 민간기업은 30배 내로 이제 제한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뭐 살찐고양이법은 지난 대선에서도 몇 번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름을 놓고 청와대가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면서요? 예,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아침 당 최고위 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우한 폐렴 명칭이나 고치는 데 신경 쓸 만큼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그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뭐 폐렴의 확산을 차단한 것보다 반중 정서 차단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라는 워딩이고요. 그럼 뭐 우한 폐렴으로 써야 된단 말입니까? 뭐 그 사람은 이제 황 대표는 그런 주장인데 이제 이 정부의 외교 통일 정책 전반에 대한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좀 많이 나갔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건 사실 세계보건기구의 공식 명칭이고 WHO에서 WHO 공식 명칭이고 또 메르스하고 사스가 이름이 따로 있는 이유는 이 코로나의 이제 신종 코로나의 변종이기 때문에 이름이 따로 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특정 지역에 이름을 붙인다는 건 그 지역에 대해 혐오로 부추기는 것이죠. 예전에 국내에서도 이런 일은 많았습니다. 예전에 화성연쇄 살인 사건. 이거 하나 바뀌었죠. 때문에 이제 바뀌었는데 이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이제 12년엔 또 수원 토막 살인 사건 뭐 이런 또 이런 보도가 한창 나오다가 이름이 그 논란 때문에 오원춘 사건으로 바뀐 적이 있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도 주장했는데 뭐 방금 기자님 말씀처럼 조금 많이 나가는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떠나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중국인의 입국 금지 청원자가 삽시간에 이제 50만 명이나 돌파했다는 사실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는 게 이제 황 대표의 워딩입니다. 근데 또 기자들과 만나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이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전원 입국 금지를 검토해야 한다, 뭐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재철 원내대표, 뭐 조경태 최고위원, 뭐 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아니 WHO에서도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는데. 전 세계 선진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것도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내에서 사실 아무래도 중국에 대한 좀 반감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뭐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라든지 뭐 좀 문화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여기 이제 좀 편승한 편승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 나중에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을 텐데 만약 그렇죠. 그런 그렇죠. 조치를 취하면은 그렇죠. 글쎄요 이게 제1 야당에서 할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좀 더 지켜보고요. 예. 조선일보입니까? 우한 탈출기 기사를 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아, 예. 뭐 내용은 보면 이제 우한 23일쯤인가로 시작하는 이제 얘기인데 우한 현장 취재를 갔다가 현지 정부에 의해서 발이 묶이니까 차량을 타고 돌고 돌아서 검문소가 없는 지역을 통해 우한시를 빠져나오기까지 과정을 기자가 현장감 있게 정리한 기사입니다. 기사 자체만 놓고 보면 흥미진진하고 잘 썼어요. 근데 문제는 전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방역 체계를 몰래 빠져나오는 과정이었다는 점 때문에 예. 이제 비판하는 소리가 높죠. 뭐 이 사람 해당 기자를 경례해야 한다. 뭐 감염 전파자가 아니냐. 뭐 근데 이 기자도 아마 이 논란이 됐으니까 조만간 그에 관한 설명도 또 기사를 지면을 통해 더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도 되네요. 그래서 뭐 탈출기라고 하면서 예. 내가 어렵게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뒤를 보니까 나를 따라서 여러 대가 차가 따라 나오더라. 그렇죠. 예. 자랑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만일 그 기자분이 그 인터넷에 있는 말처럼 예. 혹시라도 잠복기에 있으면 못할 뻔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예. 예. 이것을 글쎄요 이렇게 기사로 쓰고 또 데스크에서 거르지 못하고 그냥 기사로 내보냈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네요. 거르지 못했는지 직접 뭐 적극적으로 좀 지시를 내려서 뭐 후속을 계속 내도록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 해제했네요. 예, 오늘 서울대학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제 해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강조한 점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가 아니다.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킨 행정 조치다. 뭐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취지지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지금 상태는 아직 재판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뭐 반발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논란이 클 수 있다는 걸 이제 조 전 장관도 의식을 해서 자신의 SNS에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제 담담히 수용하겠다. 향후 이제 재판 대응도 하고 공직 있는 동안 미뤄뒀던 글쓰기를 하면서 강의실에 설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기약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재판 결과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다시 학교로 못 돌아갈 테고. 아, 그렇죠. 무죄가 나온다면 돌아가는 거고. 그렇습니다. 직위 해제됐으니까는 월급도 안 나오겠네요. 아니요. 그 직위 해제는 강의는 못하지만 교수 신분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그 직위 해제 상태에서 3개월간 월급 절반을 받고요.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 30%로 내려가면서. 예. 한편 오늘로 예정됐던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첫 재판 연기가 됐다면서요? 예, 이게 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인데요. 지금 원래 하기로 했던 그 재판은 이제 사모펀드하고 자녀 입시 비리 의혹하고 관련된 게 오늘로 예정돼 있다가 미룬 이유가 지금 최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또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 두 개를 아마 병합을 하기 위해서 그 연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소환하고 있네요. 예, 두 사람이 오늘은 이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름이 나왔죠. 예. 이 민정비서관은 이제 주로 한 얘기가 검찰 소환에 불응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뭐 사건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꼈고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은 이제 내일 출석을 할 예정인데 페이스북에서 아주 뭐 검찰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다라고 하던가 하면 뭐 윤 총장이 울산지검에서 검찰 스스로 1년 8개월이 지나도록 덮어두었던 사건을 갑자기 지검으로 이첩하고 청와대를 겨냥해 전혀 엉뚱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찰권 남용, 정치 개입, 선거 개입 이런 주장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황운하 또 송철호, 성병기 13명을 전부 다가 지금 재판에 넘겼는데요. 이 상황이 이제 최근에 검찰하고 대검과 법무부의 이 갈등 상황을 좀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는 기류도 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청와대 전현직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 정리가 빨리 됩니까? 사건을 쥐고 하나하나 털 때마다 법무부와 부딪히는 논란이 모습을 되니까 보이는 그러니까 한꺼번에 기소하겠다. 예, 빨리 하고 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이 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예. 뭐 법무부나 검찰이나 청와대나 한쪽은 굉장히 곤혹스럽게 생겼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법무부가 검찰을 감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빠르면은 명절 끝나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얘기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그건 좀 조용하고 오히려 뭐 지금 그쵸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 문제가 시끄러워지면서 그게 터졌는데 지금은 좀 아직 그 얘기는 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아마 법무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검찰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네. 뭐 여러 가지 국민 보기에도 민망하고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3부, 4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재걸 기자가 국회 야당 출입하고 계시니까 예. 안철수 전 대표 탈당했는데 네. 어떻게 새로운 당 만듭니까? 현재로서는 그쪽에 무게 중심이 좀 쏠리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네. 소위 말하는 안철수 개파인 그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옵니까? 같이 따라나옵니까? 그 안에서도 좀 사람들이 좀 이 앞 집산 입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는데 좀 더 취재를 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비례대표 의원들 같으면은 당에서 쫓아내지 않는 이상 못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되는데. 아, 의원직 상실은 이제 어차피 선거 앞두고 할당을 하면 상관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들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코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신문 이재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가 봉쇄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 우한에 거리, 도로, 상가 등 유령도시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국 우한의 현지 상황은 어떤지 중국 후베이성에 있는 청소년 농구대표팀 박종천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종천 감독 아직 갑자기 또 지금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우한 현지에 있는데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연결이 되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전화가 됐었는데 갑자기 연결이 안 돼서 왜 그러는지 조금 걱정도 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박 감독이 받은 마스크는 3개고 남은 생수병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연결됐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감독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우한에 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제, 만년 2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후베이성 농구 대표팀, 청소년 농구 대표팀 감독으로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베이성 남자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훈련을 못하고 있겠네요. 예, 지금 또 춘절 연휴 기간이 끼어서 본래 이제 휴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갑자기 그냥 23일 날부터 악화되면서 전역으로 퍼지면서 이게 시내 전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바람에 예. 선수들은 22일 날 다 갔고요. 저는 2월 초에 또 조그만 시합이 하나 있어. 그거 끝나면 가려고 그랬었는데, 아하. 갑자기 또 이렇게 돼버린 바람에 오도 가지도 못하고 그냥 고립무한 신세가 됐습니다. 예. 정부에서 전세기 보낸다고 하는데 감독님 혹시 그거 타고 오십니까? 예,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니까요. 지금 명단 체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도를 보면은 호텔에서도 손님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감독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저는 후베이성 올림픽 선수촌에 있습니다. 그 선수촌 안에만 계시고 밖으로 외출이나 이런 것은 못하는 상황입니까?
예, 뭐 할 수는 있지만은 예. 지금 뭐 교통사정 자체가 공공 운수교통이 전부 다 그 봉쇄돼 있기 때문에 예. 걸어서 나갔다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를 통해서 뭐 멀리 갈 수 있는 것에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마스크는 어디서 받으셨어요? 마스크는 체육국에서 일괄 그 봉투로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 봉투는 이제 마스크는 하루수로 일회용이 아니고요. 뭐 한 예. 3, 4일 정도 쓸 수 있는 좋은 마스크를 지급을 했습니다. 예. 생필품도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요. 먹는 것은 체육국에서 주는 그 음식은 여기 선수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문제는 저 같은 경우는 생수를 먹는데 예. 생수가 사다 놓은 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봉쇄되는 바람에 예. 좀 부족해서 아마 30일 내일 정도까지는 뭐 가까스로 먹는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전세기가 없어지고 이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뭐 일반 중국인들이 뭐 드시는 그냥 수돗물 끓여서 먹으면 됩니다. 아하. 그 주변에 상가, 그러니까 뭐 슈퍼마켓이나 마트는 다 문을 닫았습니까? 그렇죠. 아니요. 이제 여기는 좀 외진 곳이라서 아하, 뭐 예. 마트나 이런 게 상당히 멀리 있어서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교민들이나 우리 통역이나 중국 감독을 통해서 보면은 소형 마트보다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중대형 마트들은 전부 다 문을 열었고요. 예. 거기서 생필품 같은 것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지금 야채 같은 거는 조금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네요. 예. 그 감독님 계신 곳은 좀 외진 곳이니까 마트까지 가려면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혹은 대중교통이나 지금 그런 것이 스톱됐기 때문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밖으로는 전혀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우한 시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쇼크를 받은 상태인 것 같아요. 어때요? 아무래도 걱정이 많죠. 왜냐하면 여기 1,400만에서 이제 500만이 빠져나갔거든요. 예. 남한이 900만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이 어려운 부분을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였는데 예. 지금은 갈수록 이제 애국 정신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한 지하요 우한 화이팅 이런 부분들이 전 아파트 이런 데서 많이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극복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염에 대한 공포는 여전할 것 같습니다. 도시 전체에서. 그렇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그거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 차를 다 봉쇄하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이유가 물론 전파에서 전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우한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접촉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전염이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밖으로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한에서만 또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 같은데 감독님도 어떻게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갈수록 이제 확진자가 많고, 그 다음에 중국 전역도 세계로 퍼져나가고, 이게 감염자 14일 잠복기 동안도 이게 전염이 된다 그러니까, 예. 그게 좀 상당히 이제 두렵고 조금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가족분들은 국내에 계시고요.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예. 가족분들도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교민들 사이에 정보 공유라든가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처음 발병 나고 하면서부터 이제 교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영사관하고 그다음에 후베이성 한인의 SNS 카톡방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 500명, 그다음에 후베이성 1하고 2해서 한 700명 정도 들어와 있는데 예. 거기를 통해서 중국 위생보건당국에서 발표되는 메시지를 영사관에서는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고요. 후베이성 사무국에서는 그것을 교민들한테 많이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역할이 잘 돼 있어서 지금은 초반에 많이 불안했었는데 전세기 일단 결정되고 나서 유학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예. 교민 700여 분이 한 카톡방에 같이 함께 계시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군요. 네네네. 예. 감독님 어떻습니까? 중국 정부가 초기 대처를 잘못했고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다가 요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중국에 계셨으니까 네, 중국 정부의 대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래도 여기 이제 우한에서 시작되는 그 발원지가 이제 화난시장이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 최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잠복기 있을 때도 같이 이렇게 모르게 전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처가 늦었다 이거보다는 그런 부분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민들이 전세기를 정부에서 띄운다는 얘기를 듣고 불안감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니까요. 이건 좀 다행스럽게 네네.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전세기를 통해서 한국에 오더라도 2주 동안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괜찮겠습니까? 네네. 정부 협조해야죠, 저희들이. 특히나 지금 잠복기가 있든 없든 또 완전한 증상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일단 국가가 한국으로 불러서 치료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피난처를 줬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는 철저하게 국가가 원하는 어떤 시스템에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교민들 중에 유증상자분은 몇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상태는 저희들이 이제 알 수가 없고요. 예. 그 부분은 영사관 콜센터로 해서 영사관 대표 전화가 있거든요. 예. 의심 증상자가 있거나 좀 이런 부분들은 영사관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또 만약 전화를 하게 되면은 영사관에서 중국의 지정 병원으로 안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아마 시스템 그것은 영사관에서 아마 좀 만약 유증상자가 있다면은 영사관에서 아마 취합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전에 중국 정부 당국의 대처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만, 지금 SNS나 또 유튜브 등을 통해서 가짜 뉴스도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공포가 더 퍼지는 것 같은데요. 이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은 우한 거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장면도 막 나오고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쓰러지거나 그런 장면들도 있고. 네네. 그리고 또 병원에는 정말 굉장히 긴 줄로 서 있는 그런 장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막 섞였던 그런 건데 직접 보시니까는 어떻습니까? 우한 시내 상황이. 지금 여기서 우한 시내를 볼 수 있는 거, 그다음 우리 교민들도 우한 시내에 살지 않고 거주하지 않고 지금 우한 시내를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예. 지금 유튜브상이나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은 전문가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그다음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보면은 글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정도로 심각해서 그냥 가다 쓰러질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일부는 조금 과장된 부분도 있고요. 예. 병원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워낙 이제 사람이 많고 환자가 이제 확진 환자가 많다 보니까 예. 조금 줄 서 있는 부분은 조금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사실에 가까울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독님은 지금 그러면은 체육시설 내에서 언론 보도 TV를 통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TV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번역 통역 통해서 좀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중국 감독을 통해서 좀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인 사회 공유하는 정보란에서 받고 해서 공유하고 있는 편입니다. 예. 중국 당국은 감독님이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다른 이야기 없었어요? 네, 저는 이제 시합이 좀 가까워져서 안 가려고 그랬었는데, 예. 중국에서 지금 지금 상황이 자꾸 연기되고 또 뒤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에 갔다 오는 게 좋다고 일단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통지 받고 나서 또 30일, 31일 전세기가 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예. 그 상황이 좀 잘 말물려서 지금 신청해 놓고 가려고 그럽니다. 예, 각종 대회 같은 것도 연기됐다고 하던데요. 취소되거나. 예, 여기 지금 중국의 프로농구 CBA가 있거든요. 예. 그것도 WCBA 여자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중고등학교 시합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전부가 다 연기 지금 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이 사태가 다 끝이 나야 그럼 감독님 돌아가셔서 다시 선수들을 지도하시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약이 또 있고, 여기 잠복기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30, 31일부터 2월 초순, 중순까지가 아마 이제 이게 많아지느냐, 확진자가 더 많아지냐, 아니면 또 뭐 사망자가 더 많아지냐, 이런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독님 몸 건강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후베이성 청소년 농구대표팀 박종천 감독이었습니다.